여러분, 햇빛을 쬐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햇빛을 보면 피부가 빨갛게 붓고 간지럽기까지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가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해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시니어층과 가족들의 피부 건강을 도운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햇빛 알레르기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해결법과 주의사항을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햇빛 알레르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햇빛 알레르기는 의학적으로 광과민증이라고 불립니다. 피부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해 염증, 발진,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죠. 특히 시니어층은 나이 들며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햇빛 알레르기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민감한 피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문제는 햇빛 알레르기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방치하면 피부 손상이 심해지거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색소 침착이나 흉터로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부산에 사는 은희 어르신요, 65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희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활력을 얻으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햇빛을 쬐면 팔과 목에 빨간 발진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부염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다형광 발진이라는 햇빛 알레르기 진단을 받으셨죠. 은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햇빛을 피하려고 집에만 있자니 우울하고 밖에 나가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은희 어르신처럼 햇빛 알레르기로 일상이 어려워진 분들 많으시죠? 햇빛 알레르기는 주로 자외선 A, 즉 UVA 또는 자외선 B, UVB에 의해 촉발됩니다. 시니어층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죠. 이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약물이 햇빛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 항생제의 테트라사이클린, 이뇨제 같은 약은 피부를 빛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은 광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경우 피부가 얇고 민감해서 자외선에 쉽게 반응하죠. 흥미롭게도 햇빛 알레르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은희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사용하세요. SPF 50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기자차에 징크 옥사이드 기반은 자극이 적어 추천드려요. 외출 15분 전에 얼굴, 목, 팔 등 노출 부위에 바르세요.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된답니다. 둘째, 보호 의류를 착용하세요. UPF 50 이상의 긴 소매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추천드려요. 밝은색 옷은 자외선을 반사해 더 효과적이죠. 셋째,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세요. 광과민성을 유발하는 약인지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인 로사르타는 광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대체 약을 논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려움증이 심할 땐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 보세요.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염증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답니다. 햇빛 알레르기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건 피부가 빨갛게 붓거나 작은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심하면 물집이 생기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죠. 시니어층은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서 증상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특히 얼굴이나 팔에 발진이 생기기 쉬워요. 증상이 심해지면 만성 색소 침착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구에 사는 민수 어르신남 70세은 정원 가꾸기가 삶의 큰 낙이셨어요. 하지만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손등과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병원에서 만성광선 피부염이라는 햇빛 알레르기 진단을 받으셨죠. 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을 가꾸는 게 유일한 취미인데 피부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민수 어르신의 마음 충분히 공감되시죠? 광주에 사는 철수 어르신남 60세은 농사일을 하시며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셨어요. 햇빛에 노출된 손과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심할 때는 피부가 부풀어 오르며 통증까지 느껴졌죠. 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지으며 햇빛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공감될 거예요. 햇빛 알레르기의 증상은 피부의 면역세포가 자외선을 침입자로 오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시니어층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어 자외선에 더 취약하죠. 또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져 건조함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겨울철에도 실내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아이들의 경우 피부 세포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자외선 방어력이 약합니다. 특히 여름철 자외선이 강할 때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계절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민수 어르신과 철수 어르신 같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첫째, 외출 시간을 조정하세요.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활동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철수 어르신은 아침 일찍 농사일을 시작해 자외선 노출을 줄이셨어요. 둘째, 보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보습제를 하루 2-3회 발라 피부 장벽을 강화하세요. 예를 들어 아비노나 라로슈포제 같은 저자극 보습제가 효과적이죠. 셋째, 냉찜질을 해보세요. 증상이 심할 땐 차가운 수건으로 10에서 15분간 찜질하면 염증과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증상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광선 치료를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가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면 부모님의 걱정은 배가 되죠. 아이들은 피부가 얇아서 자외선에 더 취약하고 가려움증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시니어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께서도 손주를 돌보며 이 문제를 자주 마주하시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햇빛 알레르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서울에 사는 지연 씨여 38세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은 운동회나 소풍 같은 야외 활동 후에 얼굴과 팔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다가 피부가 손상된 적도 있죠. 지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피부가 약해서인지 햇빛만 쬐면 트러블이 생겨요. 야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사는 민호남 5세는 유치원 소풍 후 얼굴에 물집이 생겼어요. 민호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풍이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피부 때문에 아이가 울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처럼 어린 아이들의 피부 문제는 부모님께 큰 걱정거리죠. 아이들의 피부는 어른보다 멜라닌 세포가 적고 피부 장벽이 약해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광독성 반응과 광알레르기 반응으로 나뉘는데요. 광독성 반응은 특정 음식의 셀러리나 약이 자외선과 결합해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광알레르기 반응은 면역계가 자외선을 이물질로 인식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죠. 아이들은 이런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시니어층이 손주를 돌보며 느끼는 신체적 부담, 예를 들어 피로감이나 관절통 때문에 아이의 피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죠. 지연 씨와 민호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첫째,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아이 전용 SPF 3050 저자극성 제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라로슈포제의 안텔리오스 키즈나 아비노 베이비 자외선 차단제가
무향, 무알코올로 자극이 적어요. 둘째, 보호 장비를 활용하세요. 챙이 넓은 모자나 자외선 차단 우산을 사용하면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디자인이 있는 제품,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모자를 고르면 잘 따라줄 거예요. 셋째, 식습관을 점검하세요. 샐러리, 당근, 레몬 같은 음식은 광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전에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소아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아이의 증상이 심하면 정확한 진단과 저자극 연고나 치료법을 처방받을 수 있답니다. 햇빛 알레르기를 잘못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피부를 더 손상시키세요. 예를 들어 알로에 젤을 바르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시니어층은 피부 재생력이 약해 잘못된 관리로 흉터나 만성 색소 침착이 생길 위험이 높죠. 만성 색소 침착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제주에 사는 영자 어르신여 68세은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때마다 집에서 만든 알로에 젤을 발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부가 더 붉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죠. 병원에서 알로에가 피부 자극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받았어요. 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만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졌어요. 대전의 수영 어르신남 67세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과다 사용해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을 겪었어요. 수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려움증을 빨리 없애려다 피부가 더 약해졌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단기 사용 시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피부 위축을 일으킬 수 있죠. 인천에 사는 미영 씨여 62세 주부는 햇빛 알레르기 증상을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다 색소 침착이 생겼어요. 레몬즙을 발랐는데 광독성 반응으로 피부가 검게 변한 거예요. 미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부가 어두워져서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알로에 같은 천연 성분도 모든 피부에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햇빛 알레르기로 염증이 생긴 피부는 자극에 더 민감하죠.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층은 피부의 지방층이 얇아져 이런 자극이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 잘못된 관리,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연고를 과다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죠. 영자 어르신, 수영 어르신, 미영 씨 같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관리법은요. 첫째, 자극 없는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무향 저자극성 세정제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센텔라 기반 세정제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돼요. 둘째, 천연요법은 주의하세요. 알로에나 레몬 같은 천연 성분은 먼저 소량 테스트해 보세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셋째, 보습과 진정을 우선하세요. 판테놀이나 센텔라 성분이 포함된 크림은 피부 진정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예를 들어 시카플라스트 밤은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피부 상태를 점검하면 흉터와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꿀팁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니어층과 아이들 모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세안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가방에 넣고 다니면 편리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바르고 오전 10시, 오후 1시에 덧바르세요. 둘째, 집안에서도 자외선을 주의하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얇은 긴 소매 옷이나 자외선 차단 커튼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UV 차단 필름을 창문에 붙이는 것도 효과적이죠. 셋째,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햇빛을 피하다 보면 비타민 D 부족이 걱정되죠.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생선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하루 800만 천아이유를 목표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피부 관리 놀이를 해보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슈퍼히어로 방패 만들기 놀이로 만들면 아이들이 즐겁게 따라할 거예요. 예를 들어 바르는 순서를 게임처럼 정해보세요. 계절별 관리도 중요해요.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 SPF 50 이상을 사용하세요. 겨울철은 건조함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보습제를 더 자주 바르세요. 예를 들어 겨울엔 하루 34회. 히알루론산 크림을 사용하면 좋아요. 봄과 가을엔 자외선이 약해 보여도 UVA는 여전히 강하니 차단제를 잊지 마세요. 추가로 생활 환경도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햇빛이 강한 지역에 사신다면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눈 주변 피부도 자외선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또 세탁 세제나 화장품에 광과민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향료가 많은 세제는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추가 꿀팁도 드릴게요. 아이들은 피부가 민감해 성인용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이 전용 제품을 선택하고 바르는 양은 어른의 절반 정도로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얼굴엔 콩알 2개 정도, 팔엔 3개 정도면 충분해요. 또 아이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거부할 땐 스프레이 타입을 사용해 보세요. 분사하는 재미에 푹 빠질 거예요. 햇빛 알레르기는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철수 어르신은 자외선 차단제와 보호 의류를 사용하며 농사일을 계속하셨어요. 지연 씨의 딸은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로 소풍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이런 사례들처럼 작은 습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오늘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 많은 걸 배웠죠? 햇빛 알레르기는 자외선에 민감한 피부 반응으로 발진, 가려움증, 붓기를 유발합니다. 시니어층은 피부 장벽 약화로, 아이들은 얇은 피부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보호 의류, 보습제, 그리고 피부과 상담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답니다. 잘못된 관리, 예를 들어 알로에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못 사용하면 흉터나 색소 침착 같은 장기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망설였던 야외 활동, 이제 자신있게 즐기세요. 은희 어르신처럼 공원 산책을, 민수 어르신처럼 정원 가꾸기를, 철수 어르신처럼 농사일을, 미영 씨처럼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연 씨와 민호처럼 가족과의 소풍을 즐기실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햇빛을 안전하게 누리며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